평택 매립지의 분쟁에 대한 진행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당진 생산자 유통협동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남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경영진단 용역연구보고에 문제제기를 표했습니다. 제27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진관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순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JRB 뉴스입니다. 오는 4월 13일 개최될 중앙분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평택 당진항의 매립지 관할 귀속자치단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담당자를 정성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당진시와 평택시, 충남도와 경기도 간의 논리와 명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지금까지 온 분쟁의 과정과 당진시의 대응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당진시 주무부서인 안전행정과 이혜선 과장에게 브리핑 형식으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당진시와 평택시 간의 신생 매립지 관할 문제로 분쟁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도면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이 평택시고 아래쪽이 당진시가 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평택 당진항 건설을 위해서 이 평택 쪽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제방을 이렇게 쌓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제방이 평택시로 토지 등록이 돼 있는 걸 알고 당진시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다행히 2004년도 9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진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제방은 당진시 관할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보시면 살색으로 되어 있는 이 토지들을 차례로 준공되는 대로 당진 땅으로 평화롭게 이렇게 등록을 해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2009년 4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생긴 토지는 토지를 등록하기 전에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기속자치단체가 어딘가는 관할 결정을 받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생긴 겁니다. 평택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지금 도면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아산만까지 이어지는 제방, 현재 진입로로 쓰이고 있는 도로, 총 11필지를 평택 땅으로 해달라고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기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런 근거와 요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접근성이 평택시가 훨씬 좋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연육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모든 인프라가 평택을 거쳐서 들어오는 문제. 그 다음에 행정 지원도 평택시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행정 지원이 용이하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평택 당진항 개발 계획에 보면은 신평에서 내항 쪽으로 연육교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약 3천억 원 가까운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낭비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서부도에 거주하는 서부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평택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택시 관할을 원한다는 것. 끝으로 평택 당진항의 발전을 위해서 항만구역이 당진시, 평택시 두 개 자치단체로 이원화되면은 발전을 저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가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진시는 이미 이제 적법한 과정으로 토지 등록도 마쳤고, 네. 이제 또 평택시가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합리한 주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 예. 그럼 당진 씨의 논리와 주장은 어떤 것인가요? 우선 평택 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접근성 얘기를 할 때는 예. 우리가 신평 내항간 연육교가 건설되면은 오히려 당진에서는 한 3km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평택은 6, 7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오히려 접근성이 당진시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인프라 관계인데 인프라는 사실 그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프라를 평택시를 통해서 다 들어온다고 주장을 하는데 전기는 터해대교 공동구를 통해서 당진에서 대부분 공급되고 있고 가스도 위성기지를 우리가 설치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공업용수는 아산 호에서 치수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상수도 관계인데 일부 상수도는 평택시에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세종시의 예를 보면은 대전시하고 수자원공사가 서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이제 행정적 지원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육교가 건설되면은 역시 관공서나 행정기관과의 거리는 단축될 것이고 현재도 이미 그쪽에 우리가 서부도 지원사업소를 설치하고 있고 어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대 관리부두 옆에다가 소방정대를 신설을 이미 했습니다. 했고 64톤의 소방정 한 척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치양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연육교 건설이 경제적으로 낭비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연육교 건설은 당진시가 요청해서 건설 계획이 잡힌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평택 당진항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평택항 경쟁력 제고 다음 우리 충남 중부권의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획한 것이고요. 끝으로 사회적 측면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전부 평택 시민이기 때문에 평택으로 관할이 결정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에 가서 경기도 사람이 많이 근무한다고 그래서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로 해줄 수 없는 거하고 같은 이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이제 항만 발전을 저해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항만구역이 자치단체가 2원화가 아니라 화성시, 아산시까지 포함해서 4원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에 전국 항만 중에서 가장 선석수 증가율이든가 물동량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 이 평택 당진항이기 때문에 그 주장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중분위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에 2010년도에 어쨌든 신청을 한 이후로 작년에 1차 상정이 됐고 두 번이나 이 현장 방문을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다시 상정을 해서 2월에 1차 본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두 번의 실무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무조정회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시에서 어떤 조정안을 내놓고 서로 중재와 조정을 하는 자리인데 이것이 영토에 관한 부분이고 자치권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자치단체도 조정안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실무조정회의 때 더 이상 이제 조정이 필요치 않겠다 해서 중분위에서 조정은 종결하겠다고 선포를 했고 대신에 4월 1일 날 최종적으로 양시 실무자들을 불러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4월 13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중분의 입장입니다. 중분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평택이 이기든 당진이 이기든 지는 쪽에서는 당연히 대법원에 제소할 걸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간다는 전제하에 지금 우리도 대형 로펌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진시와 평택시, 이 항만을 끼고 서로 상생해야 할 자치단체가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수년째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모적 분쟁이 항만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드는데요.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조속히 내려 두 자치단체가 상생의 길을 가는 데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JIB 뉴스 정상경입니다. 당진 생산자 유통 협동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설립 동의자들이 모여 직거래 장터 운영과 로컬푸드 판매대 입점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당진 생산자 유통 협동조합 창립에 따른 총회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장 밖에는 각 지역 특산품들이 전시돼 참여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해당 물건의 제조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생산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감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들한테 직접 공급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런 것을 개개인이 하던 것을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좀 더 조직적이고 규모 있게 시행한다는 점에서 발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협협동조합의 운영 성공 사례 방영에 이어 삼농혁신에 대한 강의와 직거래 장터 운영, 로컬푸드 판매대 입점 등의 사업 계획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여성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구성된 한국여성유권자 충남연맹의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충남회장 이취임식이 당진 설악 웨딩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여성유권자들의 참정권 확립에 대한 강령 복창을 시작으로 제6대 김명남 회장의 이임사와 제7대 최현숙 회장의 취임사가 이어졌습니다. 여성이 현대사회에서 중심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성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취지로 결성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이번 이 취임식을 통해 지역 발전과 더불어 남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당진시 의회가 경영진단의 용역 연구를 진행 중인 생산성 본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경영진단 없는 조직 개편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정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시정경영진단의 용역 연구를 맡고 있는 생산성 본부가 당진시의회 의원들에게 조직 진단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생산성 본부는 조직 진단을 통해 시정 경영의 개선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사업 보고를 진행했지만 시의회 의원들은 보고 내용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따위 조직 진단을 왜 하냐고. 사람들이 말이야. 예. 좀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예. 아니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경영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조직을 거기다 맞춰야지. 조직을 해놓고 경영진단을 거기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의원들은 시정 경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 개편을 시행하는 점, 부서별 조직 개편에 관광경역과 체육부서의 현실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점, 전략사업 담당관의 신규 지정이 실제 업무를 담당해온 부서와의 연계성 결여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시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이중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주무부서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돼서요. 네네네. 이어 이재광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전문적인 시정경영 진단을 위해 3억 원이 투자된 용역 연구가 당진시의 실정은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며 이날 보고된 내용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제27회 임시회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0일까지 임시회가 진행되는데요. 며칠 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선숙 의원이 당진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촉구에 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진시 의회의 제27회 임시회가 23일 본회의장에서 본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회의는 황선숙 의원의 당진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촉구에 관한 5분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진시는 민선 5기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160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천면 성안리 일원에 당진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민선 6기 현재까지 약 4년여 시간이 지나도록 장기 운영에 대한 재정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건립이 바쁜 형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만 해도 2014년 기준으로 토지 매입, 기본 및 실시 설계, 인허가, 지작물 보상, 분뇨 보상 등 자그마치 25억 7천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성과 없이 지나간 시간과 집행한 사업비는 결국 모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아닙니까? 당진 시립박물관 건립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라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높아진 지역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민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후세에게는 역사가 됩니다. 이어 이은홍 의회 사무국 사무국장의 의사보고와 이상호 당진시 복지재단 사무국장의 복지재단 결산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시작된 제27회 임시회는 앞으로 8일간 30일까지 열리며 이 기간 동안 시의원들은 당진시 주요 현안 사업장을 방문하고 주요 의안들의 심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당진시는 2013년 집중호우 시 원활한 물의 흐름을 위해 진관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6년까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진관 소하천 정비공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충남 당진시 고대면 용두리 80-2진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관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 공사 안내 표지판이 쓰러져 있고 공사 현장 부근에서 쉽게 오염된 토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관 소하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시 원활한 유수의 흐름을 위해 시행된 이번 공사는 당진시의 주관으로 총 23억 7,3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공사로 2016년 12월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공사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구조물 사이사이 균열된 부분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아직 공사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보시다시피 벌써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된 공사인 만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사 취지에 걸맞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의 감독과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환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접어들기 전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한 번쯤 점검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겨우내 방치해 놓았던 농기계를 점검 없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농기계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열린 이번 교육은 송산면 매곡리를 시작으로 10월 27일까지 총 69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특히 농기계 순화 교육이 장거리에 사는 농업인들을 위한 현장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간단한 소모품의 교체 요령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남 지역 놓치기 쉬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소식통입니다. 당진시가 오는 4월부터 대덕동 먹자골목과 전통시장 주변에 무상 임시공영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임시주차장이 조성되는 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그동안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로 통행에 불편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당진시는 이번 무상 임시 공영 주차장 추가 조성을 계기로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경찰서는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를 방문해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행 방법 및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진경찰서장은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으로 노인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당진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2015년 새봄을 맞이해 성문면 장고항 해안가 및 맷돌포구 일원에서 당진시청 등 약 1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바닷가 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바닷가 대청결 운동은 지자체 및 주민 간의 협력 및 역할 부담을 통해 바다사랑 실천과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이미지의 당진을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진경찰서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당진 정보고등학교 등 2개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에게 사탕을 선물하며 학교폭력 근절 동참을 유도하는 게릴라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당진경찰서장은 각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당진시 모든 학교가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 출근길 추운 날씨로 몸 움츠러드시죠? 오늘도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 계속되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심한 만큼 옷 여러 겹 껴입으셔서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충남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영하 1도, 최고기온 11도 예상되고요. 예산 천안 지역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시작해서 최고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천 지역 영하 2도에서 12도 사이 분포 예상되고요. 금산, 논산 지역은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나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